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 ESG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ESG 톱파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가치의 등장, ESG의 경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양여대에서 ESG 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고요. 한양여대 행정실무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긴 시간이 되겠지만 긴 시간 동안 이 ESG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ESG가 무엇이고 ESG를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또 ESG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텐데요. ESG 경영의 의미, ESG 경영의 수렴 과정, 또 ESG 경영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ESG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는지 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것이 ESG다. ESG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ESG 경영의 기본 정의입니다.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뭐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열정이라든지 또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ESG 경영에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 두 번째, 사회. 세 번째,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 다시 말하면 친환경 경영. 회사가 환경을 위한 관점을 가지고 경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사회 책임 경영입니다. 우리가 사회 책임 경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해당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공간 또는 그 공간과 아우러지는 그 사회 내에서 회사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다 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포스코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기업 시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업 시민 조금 낯선데요.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역시도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네.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기업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책임 경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우리가 환경과 사회, 환경 경영과 사회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말하면 그 의사결정 구조 내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이 환경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요. 또 사회에 대해서 고려해야지만 이런 환경 경영과 사회 책임 경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배구조는 이 환경 경영과 사회 책임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는 잘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ESG 경영의 기본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정의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ESG 경영이란 환경, 사회, 투명, 경영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좀 이해되셨나요? 물론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차츰차츰 ESG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면 굉장히 쉬운 개념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ESG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선진국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주변국들은 전쟁 이후에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건물도 많이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도 다시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라는 큰 막대한 개발 소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국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국가의 자원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또 산업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자원, 기술, 그 다음에 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집약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변국들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공장도 열심히 가동하게 되고, 또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자들도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일거리들이 생기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과정, 그러니까 전쟁 끝난 이후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를 누리게 되는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런 고민들이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공장을 돌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산품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때문에 지구가 그 쓸모를 다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진국이 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지구의 상황이 빈곤과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조금씩 그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환경 파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우리만 잘 살지 말고, 우리만 이렇게 부를 누리지 말고, 가난한 나라, 중진국, 개발도상국도 경제성장과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1987년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그 호소는 구체화되면서 1990년도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함께 지켜야 될 어떤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논의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2000년도에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발전 목표를 우리가 만들자. 전 지구가 함께 추진해야 될, 전 지구가 함께 일으켜야 될 목표를 만들자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새천년 발전 목표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발전 목표라는 것은 인류가 15년간 이런 계획들은 추진해 보자 라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년에 만들어진 새천년 발전 목표는 지역 간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접근을 하는 8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새천년 발전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 UN PRI, 그러니까 UN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전 지구에요. 이것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런 이후에
15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도에 새천년 발전 목표가 만들어지고 2015년도가 됐으니까 새천년 발전 목표를 마무리하고 그럼 앞으로 인류가 어떤 고민을 해서 가야 될지라는 논의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 새천년 발전 목표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을 놓쳤다,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내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이라는 새천년 발전 목표의 내용을 수렴하고요. 그리고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 놓쳤던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자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세대의 변혁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앞으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전 지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개의 목표가 있고요. 169가지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